김기성 의원님 이어서 설명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7월 달에 평가 인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네. 1월 달에 결국 못 된 거죠. 1월 달에 이게 평가 인증 기간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네.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뭐 이게 서류를 한두 개를 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 인증에 경우는 적어도 최소 한 달 이상 현장 확인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네? 현장을 보고 놀이터 시설 현장을 보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반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가 인증이 좀 무리가 있다, 좀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좀 한참 걸립니다 그 사항이. 일단 알았고요. 이게 이제 얼마만큼 그래서 이제 그 회의 진행을 할 때 보니까 이때 부릉에 3명이 응모를 했어요. 네? 3명이 했는데 여기에 3사람한테 다 위원장이 뭔가 이렇게 좀 도움되는 말을 했는가 보니까 첫 번째 사람한테는 뭐 물어보지도 않았네. 의견 자체가 없네요. 그 다음에 딱 하나 있네. 시설장만 하셨는데 교사 경험도 있으니까 이렇게. 교사 경험하고 시설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걸 물어봐. 거기다가 세 번째 온 사람한테는 아예 질문조차 안 했어, 위원장은. 두 번째 할 때는 그렇게 아주 고려해서 얘기했더니. 이래도 짜고 트는 게 아니야? 네? 어떻게 이렇게 해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번에 이제 위탁 선정된 경우에 95.33점에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어. 그럼 이 당시에 두 군데 시립 105다고 직장 어린이집 점수는 어떠냐? 시립 105세 위탁 선정자는 84.1점을 받았고 평택시청 직장은 88.1점을 받았어. 비교가 안 되는 점수가 나. 뭘 좀 얘기해봐요. 거기에 이제 105은 이제 수탁자로 선정되는 분에 대해서는 별반 뭐 질문도 없어요. 여전히 위원장께서는 뭐 얘기한 게 없고, 이 회의록을 봤더니 한 건에 대해서 한 번에 끝낸 게 아니고 뭐 이 하나 묶어가지고
항목별로 이렇게 질문하는 거로 좀 진행이 된 거로. 그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두run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한 사람씩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꽃 어린이집을 5명 응모한 사람들 한 사람씩 다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 어린이집을 순서대로 물어보고 최종 결론은 구릉, 백옷, 직장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이거 두들긴 거예요. 근데 그 결과 두들긴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평택시가 위원장하고 이 간사가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이 측에서 상황을 실무자들하고 이제 담당자들하고 이제 물어봤는데요. 예산을 신청했었습니다. 그쪽에서. 근데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전 수용되니까 자꾸 변명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그런 말씀 사항인데 의미 없어요. 예산을 결국은 봐봐요.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안 해줬다 이런 얘기는 필요 없는 게 평가 인정을 받았냐 안 받느냐지 안 받은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는 그런 심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부시장이 뭔데 거기서 평가 인정을 받지 못한 이유를 왜 설명하냐고. 거기가 무슨 보호자요? 위원장은 공정하게 이 회의만 진행하면 되는 거지. 위원장이 중심이 없이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평가인정 점수를 줘도 무방하다는 얘기로 해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 하시려고 한 거잖아요. 예? 그걸 지금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백옷은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현직 교사라고 이게 명시해놨네요. 위원을 참석하신 분이 그 얘기했네요. 여기는 언제 그 소속돼 있는 교사가 소속돼 있는 어린이집이 언제 받은 거죠? 평가 인정을? 그 자료를 바꿔줘서 바로 지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까 얘기한 걸 아직도 계산을 안 갖고 이러면 지금 자료를 확인하고 있으면 거의 됐습니다. 그러면 그 좀 이따 얘기하고 45쪽에 지역아동센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좀 열악하죠. 예. 그 열악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교사님들의 우선 뭐 열악한 분야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가장 네. 마련한 것 그 같습니다. 얘기는 결국 종사자들에 대한 초우 문제죠. 네네. 네. 그건 이제 뭐 인지하고 계시네요. 다른 기관들하고도 비교해보면 인건비가 한 5, 60만 원씩 차이 납니다. 그나마도 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직률이 높은 거예요. 예? 그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사실상 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급식 문제가 또 문제예요. 급식 인력이 또 부족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매번 이 지역아동센터의 뭐 센터장들만이 들고 묶어 드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좀 보완해 줘가면서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종사자들에 대한 초우의 문제는 고려가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이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원 조례에 대해서 발의가 돼서 그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개정이 필요한데 그 작업은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만들고 하는데 그 위원회도 제대로 안 만들고 다른 위원회 이게 무슨 그 새 들어가듯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더 웃기는 거는 보통은 이제 시가 이런 이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뭐 연합회가 됐든 뭐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좀 미팅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해자고 해도 안 해. 해자고 해도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선도적으로 시가 그 해당되는 과나 이런 데서 좀 만나서 좀 이런저런 좀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면 보자서 얘기하면 그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관련해서 제가 그래서 사실 제가 업무를 서류상으로는 열심히 파악하고 있는 과정에 출장을 나가게 되면 항상 어린이집 내지는 지역아동센터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것이 있다 그 의견을 동감하기 위해서 출장 나갈 때마다 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지역아동센터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해요. 그 전하고 상관없이 저는 거기 가서 끝까지 있으면 좀 고렇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하신다? 잘하신다 이렇게 보도도 하여튼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보자. 하여튼 나름대로는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에서 이제 이게 운영하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디요? 시의 담당과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가 이제 오히려 불러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정도가 안 된다면 좀 한번 봐서 보고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그거를 당장 일정 잡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 기간을 두고서 언제 좀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유념해가지고 그런 방도 하고 제가 출장을 나갈 때마다 항상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도 이제 이 파견복지교사가 있어요? 예, 27명. 예? 예,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정하게 잘 이렇게 운영돼요? 이 문예청, 특별활동을 해가지고, 문예, 미술, 그림, 음악, 체육 이런 거를 특별활동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파견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관심이 좀 더 우리 시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좀 어린이집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시에는 이 덕동산에 어린이 놀이 시설이 있죠. 유아숲이요. 예.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안까지는 안 들어. 그게 안까지 안 들어가면 겉에서 본 거면 안 간 거지. 산림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있는지도 몰랐죠? 아니, 제가 공원과를 근무하면서 있는지는 알았는데 업무하고 또 있다 보니까 그 소개까지 사실 아니 그것을 산림 공원과에서 녹지과에서 하더라도 예. 이 핵심은 사실 어린이집 아이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여성가족과에서 그걸 겉에서만 봤다라면 뭐야?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추진한 군데 하는데 어딘지 아시나요? 그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뭘 파악해 보신 거예요? 내년도에 학경공원에 하나가 조성됩니다. 그래서 순천에 지난번 기적의 놀이터 한번 갔다 왔었어요. 이것도 역시 공원가인가요? 채덕지 과장 있는 데가 무슨 과냐? 공원가요? 네. 공원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 추진할 때 여성가족과가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의견을 좀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에 조성되는 거라면 그런 걸 잘 맞춰서 해야지. 한번 조성해놓으면 바꾸기도 쉽지 않아요. 늦었습니다만 그러면은 바로 그 파악을 한번 해서 우리 예. 과장님은 그 기적의 놀이터 같은 거 벤치마킹 한번 해보셨어요? 다른 지자체에 있는 사례 같은 거? 공원 관련은 미꾸대는 아니, 그런 거 말고 지금 우리 분야하고 비교 견학은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딜 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시설에? 그 지역 아동 센터라든가 뭐 다른 시군의 육아종합 지원센터인가 이런 상까지는 비교 견학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비교관까지는 안 가셔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네네. 공원과에서 내년도에 학교공원에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좀 관심 갖고 의견 좀 내주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부에 하나 있고 서부에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북부에도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즉 이것을 이제 이 여성가족과가 의견을 내서 함께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 시는 뭐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 2016년도 경기도의 그 행정상감사에서 모 도의원께서 가정 어린이집의 문제를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지한 게 있습니다. 그 혹시 아시나요? 그쪽까지 미처 못 들었죠? 네네. 우리는 경기도하고 이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령 표준보육비 같은 경우도 평택시가 이걸 한번 적용했었어요. 2015년도에. 네? 그래서 2014년도에 얘기해서 2015년도에 이걸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빼버렸어요. 경기도가 이걸 도비 10% 줬지. 시비 90% 도비 10% 아닙니까? 도비 10%를 얹어놓는 바람에 도비를 지원 안 한다고 하니까 빼버렸어요. 시가 먼저 시작해놓고. 그런데 경기도에 세 군데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헬라에다 지난번에 논란이 벌어졌죠. 보육비 올리니까 이걸 할 수 없다 이렇게. 시가 이걸 만들어서 해놓고도 한 번에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게 뭐고. 그리고 이 보육교사의 겸직 문제를 인정해줘요. 법령에 겸직을 금하지 사항은 없고요. 네. 전임을 네. 위반하는 것은 그렇죠.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원장을 두 군데서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지난번에 그 문제됐던 거는 원장이 아니라 대표까지도 확대 해석해서 문제된 거 아닙니까? 시가. 네, 네. 그 이제 바로 잡았다고 하니까. 네. 그거는 뭐 지난번에 얘기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지만 그것은 시가 너무 확대 해석해서 문제를 야기시켜서 한동안 혼란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사과했더니 사과 안 하고 있는데 그 사과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인 이하 영유아 시설에 이 해당되는 게 가정 어린이집이요. 그렇죠? 예, 주로 그쪽이 많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보육교사 겸직을 원장들을 인정 안 해줍니다. 어리니까. 아주 어린 애들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장. 근데 원장이 사실상 20인 이하의 시설에서는 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하면서도 이걸 겸직 인정을 안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지난번 경기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뭐 도의원께서 질의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반간인교사에 대해서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 대체인력 인건비를 저는 적용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도. 사실상 이 가정 같은 경우는 20인 이하의 영유아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원장이 북치고 장구치고 해야 될 판이요. 그러니까 이 취사 문제도 원장이 안 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모든 걸 다 회계 장부부터 시작해서 이 대체 인력 이런 거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적용 안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원장이 안 하면 이 소규모의 이 시설들은 운영하기 어려워요. 그래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예.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 문제라고만 할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고민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어이 그럼 해지 마 그럴 거예요? 네?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운영이 기본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표준보육비도 사실 연 100만 원 지급하던 거 하루아침에 빼버렸어요. 시사부 인건비도 이게 무슨 뭐 엄청난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시에다 얘기했죠? 예? 예. 그렇죠? 네. 그것도 지금 뭐 검토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거는, 예산 17년도 예산 편성 때 말씀드릴 사항인데요. 처음에는 전혀 안 내는 걸로 됐다가 예. 조비가 일부 보조가 돼서 예. 제가 정확한 액수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부 반영을 내년 시켜놨어요. 예산에? 네. 그건 뭐 예산 때 보면 알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을 지원해주고 이런 것도 이 반단임 교사 그러니까 이 교육교사 겸직의 원장을 포함시켜줘서 그 대체 인력 인건비를 줘야 됩니다. 너무 이 시는 이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해서 적용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성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성에 관해서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로 연결되는 사례가 이제 꽤 많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취업 목표가 1,600명, 일용 연기가 7,500건이라고 했고 취업 현황이 1,290명이고 일용 연기가 6,540건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우리 동료님께서 자료 구체적으로 요구한 게 있죠? 아직 없습니다. 아니 우리 상임위원 말고 저쪽 상권에서. 아니, 아직 못 받습니다. 그러면 아마 저쪽 그 일자리 그 뭐지? 일자리 정책과. 그쪽을 통해서 아마 요청해서 아직 그게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자료를 요구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사실은 여기에 이제 1,290명, 6,540명이라는 것이 지난번 자치위원회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뭐 얘기가 일부 있었지만 이게 그러면 다 정규직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정규직이 지금 64%입니다. 예. 1290명 중에서 네. 838명이 정규직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800 몇십 명이 계속 다니는지는 확인 안 되죠? 그게 그 여성 미세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연계해서 입력을 하면 그 자동으로 매월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 알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다 알 수 있으면 이 자료도 한번 좀 줘보세요. 1,190명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뭐 이름까지는 안 써도 돼요. 이렇게 해도. 네네. 굳이 이름은 안 줘도 되는데 최소한 이분이 언제 들어가서 언제까지 다녔다. 현재까지 다니면 현재라고 쓰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 회사인지 이제 그 인건비가 얼마인지 요 정도만 주세요. 인건비하고 회사 이름. 인건비하고 회사 이름하고 네. 그다음에 근무 시간 그건 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몇 시간 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많이 달라지니까. 네네. 이름은 안 써도 됩니다. 네. 이거는 뭐 당장 갖고 내는 게 아니라요. 네. 이번 예산 심의가 아직 멀었잖아요. 사익주고. 네네. 그 전까지는 되죠? 예, 예. 금방 드립니다. 도서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도서관이 이제 우리 시는 새롭게 짓는 게 소사벌 도서관, 진해도서관, 세교 도서관 이렇게 이제 새롭게 짓고 있고 기존에 있는 도서관도 이제 많이 있지만 앞으로 소사벌 도서관이 지어지면은 소사벌 도서관의 위치는 어떻게 되죠? 소사벌 도서관 위상이 어떻게 돼요? 소사벌 도서관 위상이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중앙도서관의 그 건립 계획이 있는데요. 그 건립되기 그건 모두게 있는 전까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건립되기 전까지는 본관 역할도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저 한책 하나 행사에서도 제가 이제 얘기했지만 네. 그 사실 시설이 많이 노후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사실상 부족해서 지난번 그 행사를 듣다 보니까 통로에 앉아 있는 분에 또 서 있는 분에 이러니까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한책 하나 되는 행사를 사실 뭐 다른 시설가 되긴 좀 그렇지 않아요. 그때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내년에는 이런 행사들을 그 좁은 데서 그러지 말고 다른 데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평소에도 방문하시면서 그런 그 지적 내지는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또 챙겨주셔서 이 자리를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 도서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열악해서 저희도 행사할 때마다 죄송하기도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장기적인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속사벌 도서관이 완공이 되면은 그 역할을 당분간 대신하도록 하면서 기존의 본관 건물은 그 시기에 맞춰서 의원님들께 그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9번째인가요? 한책 하나 되기? 예, 그렇습니다. 내년이 10번째잖아요. 예, 10번째 행사를 조금 좀 고려를 해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는 이 전자책 도서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나요? 전자책은 지금 그 이용 그 빈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전자책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전자책 도서관이 어플이 이제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플을 이제 다운받아서 자기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걸 들어가면 거기에 보면 디지털 서비스 이용 안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뭐 도서관 가서 책을 비디니 뭐 이렇게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 전자책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그런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돼요? 아니 숫자로 정확히 파악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그 회원제로 사실상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주관은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중앙도서관과 연계해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추가로 이제 이렇게 구입하잖아요. 네. 1년에 구입하는 거하고 그 뭐라 해야죠? 이제 폐기를 하려나? 아니면 다른 데 뭐 주거나 이런 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사는 게 훨씬 많은가요? 예, 지금 예 훨씬 많습니다. 제적은 전체 그 장서 수의 8% 범위내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제적은 뭐 아무 책이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시기가 지났다든지 뭐 법이나 이런 그 규정 개정으로 인해서 쓸모가 없어졌다든지 뭐 이런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극히 소수라고 봅니다. 2016년도에 91만 1,800권을 사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이제 그 수치로는 우리 시민의 2.1권이라고 예, 하잖아요. 시민 1인당 예. 2.2.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이 1년에 책을 읽는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통계적으로. 예, 통계적으로는 이제 그 이용 실태에서 나와 있는데 금년 10월 말 현재로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 현재로 약 250만 권 정도 이렇게 그러면 읽고 있습니다. 250만이면 한 1인당 한 5권, 한 5.5권 정도 네, 그 정도 되네요. 됩니다. 상호대처 시스템 참 이게 의회에서 어렵게 이게 통과돼서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 하루에 이제 이용되는 게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지난 7월 말까지 이제 시스템 그 완료를 해가지고요. 그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0월 말까지 기준에서 한 16,000건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일 평균 약 180건 정도 됩니다. 180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시민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은 좋다고 보는데요. 이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 이용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시정 신문이라든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기왕에 이거 어렵게 한 거라면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야 하잖아요. 예, 예.
늘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예전에 그 도서관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진행돼요. 네. 그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사실 우리 공식적인 그 주간 일정에는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 그걸 좀 별도로 좀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한동안은 주던데 또 뭐 조금 지나니까 안 주더라고요. 아, 예.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뭐 별도로 좀 뭐 이메일로 의원님들한테 넣어주면 예. 거기에 맞춰서 좀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또 가서 함께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우선 마칩니다. 네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석실 시간을 갖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